사실만 오늘 제가 제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유 작가님이나 우리 김 위원장께서 저 신 교수는 또 보수 쪽이니까 다 꼴통이고 다 대기업을 저는 이런 그 선입견은 뭐 안 하시리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그 제시하고 싶은 조금 이따 계속 자료가 나오겠지만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앞으로 6개월, 1년을 두고 보면 수출 부진, 그다음에 가동률 하락,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아주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만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는 줄 알았더니 전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제가 아예 보여드릴까요? 예, 그러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전부 이따가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이거를 말씀해 주세요. 1분이, 예. 2분이, 3분이, 4분이, 5분으로 다 나누어서 제가 예. 자료를 만들었지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파란 선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의 실질 가계소득의 증가율입니다. 예. 저게 지금 제일 높은 수준이 얼마냐 하면 2.7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계소득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밑에 빨간 선을 보시면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실질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결론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2.7%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예. 가계의 어떤 우리가 비소비 지출이라고 해요. 비소비 이제 보험료라든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6분기, 7분기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 가계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가계에 분위를 불문하고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신 교수님 그 그래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제 가처분 소득이 이제 물론 그 데이터는 약간 다시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약간은 뭐 이제 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실질 가처분 소득이 현상 유지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실질 가계 소득은 올라갔지만 가처분 소득은 현상 유지밖에 안 됐다는 건데 저렇게 가처분 소득이 실질적으로는 현상 유지밖에 안 된 것이 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못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뒀으면 더 내려갔을 것이 덜 내려가고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하신 겁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17년 2분기 이후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그래프의 이쪽이요, 이쪽. 이게 2013년, 14년, 15년, 16년입니다. 2013년, 14년, 15년, 16년을 보면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같습니다. 실질 소득 증가하는 거하고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하는 게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 실질 소득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에 괴리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요 그림을 이거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요게 뭐냐 하면은요. 2014년, 15년, 16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 가계가 비소비 지출을 얼마나 증가하는가 하는 그 증가율을 보여주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비소비 지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을 그 비소비 지출에서 다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소득은 가처분 소득 차원에서 전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죠. 예. 네. 이건 내가 좀 보충해야 될 거예요. 예. 제가 보충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이른바 거시 데이터입니다. 평균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모든 민간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똑같이 그 비율로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예.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2017년도에 우리 모두 한 1,500만 명이 좀 넘는 상용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포함해가지고요. 이분들의 월급 통계예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근로실태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예. 이 세로축은 숫자고요. 이 가로축은 월급 액수입니다. 월급 액수예요. 연봉이 아니고. 보시면
제일 많은 게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예요. 예. 여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있습니다. 그 여기 높은 거는 월급 1,000만 원 이상은 뭐 1억이든 10억이든 다 여기 한꺼번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걸 그냥 하면은 이거보다 한 20배 좀 길어져요. 그러겠죠. 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이 왜 나왔냐를 보면 신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 경제의 총수요 중에서요. 그 소비, 민간 소비, 정부 지출, 그리고 기업 투자, 그리고 해외 부문 이렇게 있는데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흑자예요. 그렇죠? 수출은 지난 10년간 계속 흑자입니다. 무역은. 15년, 16년은 적자입니다. 잠깐 그래요. 지난 10년 동안 대체로 2년 적자했었어요. 대체로 다 흑자고요. 금년에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문은 지난 10년간 계속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정부 지출은 계속 조금씩 증가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는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저축과 투자 비율이 GDP 대비 30%나 됩니다. 그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높아요. 우리가 투자를 안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업 투자의 내용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기업 투자의 양 자체는 GDP 대비 30%를 넘는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어딨냐 하면 소비가 GDP 창출에서 기여하는 것이 7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68% 되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10% 정도 낮아요. 예.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만성적인 불황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면 제일 큰 원인이 내수 부진이고 이게 민간 가계의 소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의 함수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증가합니다. 근데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이유가 이 근로자들을 보면 근로소득이 이렇게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 반 이상, 반 가까이가 몰려 있고요. 그리고 격차가 쫙 벌어져 있습니다. 중산층이 여기인데 여기가 빈약해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좀 이동시키는 거. 이동시키면 지금 여러 데이터 아시겠지만 고소득층과 중위소득층과 저소득층은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걸 소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거의 80% 한계 소비 성향이 예. 나오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들어서 고소득층은 새로 발생한 소득의 30% 미만밖에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적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가계의 소비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소비 능력을 키우려면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시장 소득 분배가 이렇게 이게요 그냥 정액급여가 아니고요 기본급여가 잔업 그러니까 연장근로 그다음에 보너스 상여금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다 포함한 총급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줘야만 이 가계의 소비 능력이 커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건 근로소득인데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을 보면 그래프가 거의 비슷합니다. 절반 가까이가 면세점 이하예요. 예. 이 그래프하고 거의 일치하고요. 그다음에 자산소득하고 이자소득을 보면요. 최상위 10%가요. 90% 이상을 다 가져가요. 근데 실효세율은 15%가 안 돼요, 지금. 지금 우리 사회가 민간 가계의 소비 능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하고 무역 흑자를 아무리 내고 정부 지출을 조금씩 노력해서 증가시키고 기업 투자가 30% 수준이 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만성적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 가계의 소비 능력을 진작함으로써 내수를 키우겠다는 구상이에요. 성장 전략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하려는 모든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한 차별의 철폐, 노동시간의 단축,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노조의 교섭력 강화 등등을 포함해서 이 시장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이 시도를 전부 지금 좌파 정책으로 몰고 현재의 나쁜 지표들이 전부 이 정책에 의해서 야기된 것처럼 이렇게 신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언론의 보도는 99% 다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부 데이터를 보시면 소득 층위별로 그 가처분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과 실질 소득 사이의 격차가 다 달라요. 제가 한 가지만 제가 한 점 물어볼게요. 작년 금년에 문재인 정부가 소위 복지나 이쪽으로 투입하는 재원이 170조 이상 넘죠. 아, 넓게 보면 그렇죠. 예, 넓게 아주 넓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그림인데요. 조금 확대해 주실래요? 이게 제일 왼쪽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고 제일 마지막이 전체입니다. 근로자 외 가구라는 게 있어요. 전체 그 가계의 한 40% 조금 넘어요. 이분들은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은 분들입니다. 보세요. 그럼 잃어버리시고요. 근로자 외 가구가 전체 가계의 41%인데 정부가 작년서부터 어마어마한 그 이전 소득을 줬지 않습니까? 여러 형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1분위에 그 이전 소득 증가율이 5%입니다. 2분위가 16%입니다. 3분위가 23%입니다. 4분위가 22%고요. 5분위가 45.5%예요. 무슨 이야기냐?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이전 소득으로 부었는데 그게 1분위, 2분위 저소득층으로 가는 게 아니라 3분위, 4분위, 5분위 쪽으로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이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이전 소득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사람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통계청의 가계소득 통계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